우리 남편이 처가에서 산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좋았던 일만 있었겠어요? 남들은 에이 사내가 처가살이 하면 얼마나 눈치 보겠어 걱정하는데요. 사실 제가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 못해 미안한 일이 산더미예요. 오늘 남편이 저를 위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꾹 참고 해냈던 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요. 남편이 처가에서 했던 딱 한마디 때문에 제가 울고 웃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진짜 최고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때 남편이랑 저는 전셋집 구해서 알콩달콩 살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말이죠.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니까 제가 도저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덥석 그러더라고요. 당신 걱정 마. 내가 가서 모실게. 당신 혼자 고생하게 둘 수 없지.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우리 남편 처가살이 한다고 얼마나 눈치 볼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좀 엄하신 분이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이 아버지한테 술자리에서 실수했던 일 때문에 상견례 분위기도 좀 안 좋았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친정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 벗는 모습조차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남편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무겁고 차가웠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온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죠.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남편이 처가에 들어와서 겪은 첫 번째 고비는 밥상이었어요. 우리 집은 좀 조용히 밥 먹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원래 시끌벅적하게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장인어른은 숟가락 소리만 나도 쳐다보시고 남편이 밥 한 번 먹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국이 뜨거워서 호호 불어도 장인어른 눈치. 김치찌개 건더기 하나 집을 때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대요. 제가 나중에 농담으로 여보, 밥 먹다 체하겠어 했더니 남편이 당신 아버지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겠더라 하는데 얼마나 미안했게요. 좋아하는 반찬 투정은커녕 평소에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고기 반찬도 장인어른 눈치 보느라 못 먹는 거예요. 오로지 장인어른이 드시는 것만 조심스럽게 따라 먹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우리 집의 엄격한 밥상 문화에 적응하려 했던 남편의 노력이었죠. 하루는 장인어른이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완전히 얼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남편은 제가 볼 때마다 괜찮아. 당신 부모님인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하면서 씩씩한 척했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제가 문득 깼는데 남편이 거실에 혼자 나가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됐으려나. 제가 왜 안 자냐고 물었더니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가 식구들 틈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는 기분에 잠이 안 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메신저로 푸념하고 있었대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아요. 처가 식구들끼리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할 때 남편 혼자 웃지 못하고 겉돌던 모습, 명절 때도 처가에서 쉬지 못하고 혼자 마당을 쓸던 모습도 외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남편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며 한숨 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던 일도 있어요. 겉으로 강한 척하던 남편의 약한 모습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루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그냥 나갈까? 내가 돈 더 벌어서 우리만의 집으로 가자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 처가살이 싫은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잖아. 내가 여기서 잘 해내면 우리 부부 사이도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자기 힘든 것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남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더 밝게 웃자, 더 먼저 인사하자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제가 몰래 봤어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걸며 처가살이에 적응하려 했던 남편의 심리적 노력이었죠. 그때부터 저도 남편이 덜 힘들게 하려고 더 노력했어요. 남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에 처가살이를 고난이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우리 부부의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 남편은 사실 결혼 전에는 국에 밥이나 말아먹을 줄 알았지 제대로 된 요리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가살이를 시작하면서 사위는 손님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겠다고 나선 거예요. 장모님, 제가 밥상 차리는 것 좀 도울게요 하고 주방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방은 우리 엄마의 세상이었죠. 엄마는 손이 크시고 뭐든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거든요. 남편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이라도 꺼낼라 치면 바로 엄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됐어요. 아이고, 사위. 가만히 있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주방에 서 있어도 마치 죄인처럼 구석에 서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남편이 양파를 썰어도 너무 두껍다, 설거지를 해도 아직 거품이 남아있다며 엄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죠. 남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엄마가 딱 잘라버리니까요. 제가 중간에서 엄마 그냥 여보 시키는 대로 나도 하고 편을 들어주면 엄마는 너는 사위 편만 드냐며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었어요. 주방은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절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그래요. 다음에 또 알려주세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남편의 현명한 대처였죠. 엄마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남편이 싫은 내색 없이 싹싹하게 굴면 나중에는 미안해하면서 살짝 웃으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맘 먹고 주방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평소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걸 들은 남편이 자기 고향에서 배웠던 특제 요리를 준비한 거예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양념으로 푹 끓인 닭볶음탕 같은 거였어요. 남편은 엄마 몰래 주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재료를 손질해서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뭐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부엌에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슬쩍슬쩍 다가와 보시더라고요.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모님,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고 내놓았을 때 엄마는 처음엔 쑥스러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먹냐 하셨지만 한 입 드셔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어휴,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 자네 솜씨가 좋구먼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피어나던지. 그때부터 엄마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방에 들어와도 잔소리 대신 사위, 오늘은 이걸 좀 썰어봐 하고 일을 맡기기 시작하셨죠. 남편이 만든 특제 요리를 식구들 모일 때마다 우리 사위가 만든 거다 하고 자랑도 하셨고요. 남편 덕분에 비로소 엄마가 저의 남편을 우리 편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겪었던 주방에서의 모든 고난이 따뜻한 감동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남편은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말 대신 행동으로 엄마의 마음을 얻어낸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면 우리 부부만의 생활이 아니라 처가 식구들 전체와 함께 생활해야 하잖아요. 명절이나 주말에 형님과 아주버님들, 처제들이 다 모이면 집안이 시끌벅적 잔치가 돼요. 그때마다 남편은 왠지 모르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서로 너무 편해서 남편이 옆에 있든 없든 자기들끼리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웃고 떠들거든요. 남편은 그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니까 혼자 웃지도 못하고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제가 중간에서 남편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남편은 괜찮아. 당신들끼리 재밌게 얘기해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려고 했어요. 어쩌다 대화에 끼어들려고 말을 꺼내도 형님들이나 아주버님들이 그냥 자기들 얘기만 계속하는 통에 남편의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어깨가 축 처져 보였죠. 나는 여기 식구가 아닌가 하는 서운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아주버님들은 나이가 남편보다 위니까 남편은 늘 동생처럼 네, 형님, 네, 아주버님하고 깍듯이 대해야 했어요. 아주버님들이 농담이랍시고 남편에게 요즘 처가살이 힘들지 않냐, 자네는 집에서 설거지나 해라 하는 식으로 놀릴 때면 남편은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제가 나중에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괜찮아. 뭐 형님들이 하는 말인데. 내가 막내 사위인데 뭐라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 꾹 참더라고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 사이에서 느꼈을 미묘한 서열 싸움과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된 보일러실 지붕이 폭삭 내려앉을 것 같아 긴급하게 고쳐야 했죠.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다들 바쁘다고 미루기만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남편은 원래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장인어른, 제가 혼자서라도 고쳐볼게요. 남편은 주말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지붕을 뜯어내고 새 자재를 사다가 튼튼하게 다시 만들었어요. 힘든 일이었는데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냈죠. 그 모습을 장인어른과 아주버님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주버님 한 분이 조용히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위 덕분에 큰일 면했다. 자네가 진짜 우리 집의 기둥이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드디어 불편한 손님이 아니라 진짜 사위로 우리 집의 든든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건넨 그 따뜻한 한마디가 남편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죠. 남편은 처가 식구들의 단체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고 결국 행동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즉 장인어른은 참 과묵하고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특히 남편을 대할 때는 더 그랬죠. 남편이 아무리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아버지의 대답은 늘 응 아니면 어였어요. 눈빛도 항상 무표정하셔서 남편을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드리고 잔심부름도 도맡아 했지만 아버지는 크게 고맙다는 내색도 안 하셨죠.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는 늘 무거운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면 남편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대화가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죠.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나를 여전히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봐도 두 분 사이의 벽이 너무 높아서 저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의 취미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낚시였죠. 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낚시를 가셨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한 적이 없으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당신 아버지 취미가 낚시라는데 나는 낚시 해본 적 없지만 한번 배워서 같이 가볼까 해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같이 가실까 하고 걱정했지만 남편은 용기를 냈어요. 다음 주 주말 아침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아버지 낚시 도구를 챙기고 따뜻한 커피를 타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아버지, 오늘은 저도 염치 없지만 같이 좀 따라가도 될까요? 아버지한테 낚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뭘 낚시를 한다고 그래. 잠이나 자. 하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계속 서 있으니까 결국 알았다. 대신 시끄럽게 굴지 마라 하고 허락하셨어요.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낚시에 전혀 소질이 없어서 낚싯대도 제대로 못 던졌고 심지어 낚시 바늘에 손을 찔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픈 티 하나 안 내고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낚시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아버지는 남편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이 낑낑대며 작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 잡으면 아버지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낚시터에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던 거죠. 몇 달 후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 남편 말이야. 낚시를 참 못하더라. 그런데 끈기는 있어. 그 말이 아버지의 칭찬인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고생했다. 수고했네. 장인어른이 남편에게 건넨 그 짧은 한마디의 덕담이 남편의 모든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진정한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장인어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준 비결은 바로 진심을 담은 끈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처가살이는 또 다른 국면을 맞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니 우리 엄마, 즉 외할머니가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엄마는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할머니표 육아가 시작됐어요. 이건 이렇게 먹여야 해. 저 옷은 지금 입히면 안 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엄마 방식대로 하려고 하셨죠. 남편의 아빠표 육아와 엄마의 외할머니표 육아가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도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엄마는 아이고 답답하다. 그냥 내가 먹여야지 하면서 남편의 방식을 무시하곤 하셨어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엄마는 바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빠가 애를 제대로 안 보고 그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남편은 아이들 앞인데도 처가 식구들의 잔소리 참견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늘 엄마와 다른 처가 식구들의 시선과 말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남편은 그때마다 나는 아빠인데 왜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 키우나 하는 서운함을 느꼈을 거예요. 한 번은 아이가 밤늦게까지 울어서 남편이 아이를 안고 달래는데 엄마가 방으로 오셔서 밤에는 애를 꽉 안고 재우면 안 된다. 버릇만 나빠진다며 아이를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하셨어요. 남편은 순간 울컥했지만 참고 조용히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아빠잖아요. 이럴 땐 제가 달래는 게 맞아요.
제가 끝까지 안고 재울게요. 남편은 자기의 육아 소신을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은 처가 식구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은 아이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아이에게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처가 식구들은 남자들은 애를 그렇게 섬세하게 못 돌본다고 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자기만의 육아 방식을 고수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남편은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는 일부터 밤새 옆에서 간호하는 것까지 모두 혼자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처가 식구들도 남편의 육아 방식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키운 아이가 다른 손주들보다 훨씬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가 잠에서 깨서도 아빠 아빠하고 남편만 찾을 때 엄마와 다른 식구들은 더 이상 남편의 육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온통 아빠 얼굴만 그려놓고 아빠 최고라고 써놨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최고라며 남편에게 달려와 꽉 안겼던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은 처가살이 속에서도 아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고 그 결과 처가 식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아빠가 될 수 있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가살이를 하면서 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처가 식구들이 다 있는 한 공간에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처가살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가 식구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고 저는 남편과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제가 친정 엄마 심부름을 좀 부탁했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집에서는 좀 쉬면 안 돼? 저도 그날 친정 엄마 잔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터라 왜 당신만 힘들어?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하고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순식간에 우리 부부의 말다툼이 커졌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동생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처가 식구들은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싸움이 한창일 때 남편이 저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당신은 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줘? 당신 친정인데 당신이라도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리가 띵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참아라, 당연하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남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소에 씩씩하던 남편이 저에게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죠.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처가 식구들 눈치 때문에 남편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혼자 울고만 있었죠. 그날 밤 모든 식구가 잠든 후에 제가 조용히 남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죠. 제가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몰랐어.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싸움 끝에 남편이 저에게 건넨 말은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나도 당신한테 짜증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남편의 그 눈물과 고백이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화였어요. 우리는 처가살이 중 부딪히며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고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기로 약속했어요. 처가에서 했던 눈물의 말다툼은 우리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답니다.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바로 친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었죠. 장인어른이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집에 큰 빚이 생겼어요. 그때 온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했는데 남편이 또다시 나섰어요. 남편은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장인어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어요. 남편은 원래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지만 처가의 위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지.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기의 꿈과 안정적인 생활을 잠시 미루고 처가의 일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장인어른을 도와 공장에서 일을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남편이 흘린 땀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의 땀이었죠.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남편은 장인어른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인어른께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드렸죠. 장인어른도 그런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셨는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른 처가 식구들도 남편의 희생을 보면서 모두 감동했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남편을 따라 팔을 걷어붙였고 처제들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쳤죠. 남편의 헌신이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장인어른의 사업은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몇 년에 걸쳐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된 후 장인어른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러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자네 덕분이야. 우리 사위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을 걸세. 자네는 이제 진짜 내 아들이네. 장인어른이 남편에게 건넨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남편이 겪었던 모든 고생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웃었죠.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처가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나눴던 그 동행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로 남아있답니다. 되돌아보면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싶어요. 젊은 시절 남들처럼 마음 편히 살고 싶었을 텐데 저 하나 때문에 처가에서 눈치 보고 참고 또 참았죠. 남편의 마음에 남았을지 모를 서운함 같은 상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지켜준 훈장처럼 보여요. 이제는 처가 식구들도 남편을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은 남편의 표정까지 바꿔놓았어요. 처가살이 초반에는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던 남편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장인어른 앞에서도 편안하게 웃고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 모든 변화는 남편의 노력과 우리 부부의 사랑 덕분이었죠. 남편이 처가살이를 잘 해준 건 사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 잘 보이려는 사위의 도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직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남편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한 거였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남편이 아픈 친정 엄마의 약을 매일 챙기는 모습, 친정 동생의 경조사를 본인 일처럼 꼼꼼하게 챙기던 모습들이
모두 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3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집의 방식을 존중하려 했고, 저도 남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보듬어 주려 했죠. 사실 남편이 고마운 만큼 저도 남편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남편이 힘들 때마다 작은 쪽지나 포옹, 작은 선물을 건네는 등 우리 부부만의 사랑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녹이고 가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더라고요. 가족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사용했던 유머나 양보의 기술 덕분에 우리는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 부부가 친정 식구들에게 저희는 이제 분가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가지 말라고 붙잡으세요. 남편이 진정한 아들이 된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빌려서 우리 남편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정말 고마워. 당신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고 가장 멋진 사위야.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옆에 있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꼭 건네보세요. 가족의 행복은 크고 어려운 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사랑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현명한 지혜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